안녕하세요. 클럽 이민의 강주연입니다. 오늘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금에 관한 이슈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이민의 파트너사 마자르세빗 회계법인의 김종갑 미국 공인 세무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자르세빗 회계법인은 한국과 미국 양국의 세법에 정통한 회계법인으로 한국에서의 투자금 송금 전부터 미국에서의 모든 세금 문제를 아우르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회계법인입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먼저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볼까요? 네. 세무사님, 네. 저희 클럽 이민이 미국 투자 이민, 즉 EB5 역사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됐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다양한 케이스의 손님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클럽 이민의 고객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제가 대신 세무사님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네. 네. 네.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미국 세금 보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예, 일단 미국 세금보고 의무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있고요, 영주권자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거주 테스트 183일 이상 테스트를 통과하는 세금보고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미 세법에서 183일 이상 거주 테스트 요건은 서브스텐셜 테스트라고 하는데, 올해 31일 이상 거주하고 미국에 최근 3년간 네. 따져서 183일 이상 거주하면 이 일수를 통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세법상 레지던트 에얼린이라고 하죠. 세법상 거주자로 보게 되죠. 보통 183일 이상 거주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우리 비자 중에서 F 비자가 있고 J 비자가 있고 M 비자가 있고 그다음에 Q 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한 분은 미국에 체류한 유학생도 있겠고요. 횟수로 5년 동안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게 되면 레지던트 에얼리언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6년 차부터 세금 보고 예, 의무가 그렇습니다. 생기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 J 비자가 있고 Q 비자, 연구원이나 방문 교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최근 6년 중 2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면 세금 보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3년 차부터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예. 거주자와 달리 이제 비거주자가 있죠. 난 레지던트 에얼리언이라고 하는데, 만약 미국에서 어떤 원천지국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네. 역시 이것도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네. 템포레널로 보고를 하는데요. 대신 해외 금융계좌 보고 F가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언제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미국 국세청 IRS 매년 보고를 하는데, 통상 미국에 계신 분은 4월 15일이고요. 네네.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2개월 자동 연장입니다. 그래서 네. 6월 15일까지 네. 보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폼 4868을 통해서 연장 신고를 하게 되면 네. 10월 15일까지 세금 보고 기간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늦어도 10월 예. 15일까지는 해야 된다. 만약 제 시간에 세금 보고하고 네. 세금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발생하게 되는데, 네. 신고 지연 벌금, 레이트 파일링 페널티가 네. 있고요. 네. 납부 지연 벌금이 있습니다. 레이트 페이먼트 페널티가 있어요. 네.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일단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질문이 많이 옵니다. 네네. 그럴 경우에는 한국이야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간편하죠. 세금 네. 보고를 하게 되겠죠. 네. 이에 비해서 미국은 납세자가 모든 세금 보고 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되고요. 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텍스 절감 차원에서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세제 혜택을 또 잘 몰라서 봉제라든가 환급을 봐야 될 이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네, 미국은 여러 가지로 그 세제 혜택이 있잖아요. 예. 공제하는 요건이 많기 때문에 많죠. 조금 더 절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사님의 그렇죠. 도움이 필요하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런 실수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전문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보통 그렇죠. 맡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되는지 잘 체크도 해야 되겠고요. 네네.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정리해서 되겠죠? 네.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 어떤 소득을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떤 소득이요? 네네. 보호 대상 소득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폼 템포리에 쭉 소득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네. 가장 큰 미국 세금 보고와 한국과의 큰 차이점을 일단은 봐야 되겠습니다. 네. 한국은 세율이 6%에서 42%까지 거기다 지방소득까지 포함되죠. 네. 하지만 미국은 10%에서 37까지 누적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는 점 아시겠고요. 일단 대상 소득은 우리가 잘 아는 급여 소득이 있겠습니다. 네. 웨이지라든가 네. 월급 보너스 이런 게 있겠고요. 이자하고 또 배당 소득도 있겠죠. 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자영업 소득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세하고 메디케어 텍스 15.3%를 내게 됩니다. 네. 이걸 내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국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통합관리 운영하는 사회보장연금을 통합관리 운영하게 되는데요. 네. 1,410불당 1년당 최대 4크레딧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40크레딧 이상 쌓으면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한국에 있는 연금하고 통합해가지고 네. 같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또 질문도 많이 하죠. 네. 우리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네네.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팔았을 때 네. 그런 양도 차익에 대해서 미국의 과세 대상으로 보호를 하는데 보통 1년 이하인 경우, 1년 미만일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단기 양도소득이라고 하고요. 1년 이상 된 경우는 네네. 장기 양도소득입니다. 네. 그래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율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10%에서 37%까지 운영을 네. 하고요. 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 양도소득인데 0%, 15%, 최대 20%까지 네네. 그렇게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1년 이상만 예. 보유하고 있다가 팔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절세가 된다라는 그렇죠. 거, 그죠? 그렇습니다. 장기로 봐서 절세가 된다는 거. 그리고 네. 소득 구간이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역시 또 양도소득세는 한국보다 세율이 좀 낮기 때문에 네네. 외국세액 공제로 처리를 네. 하면 네. 절세할 수 있는 그렇죠. 혜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나라에 속한 국민이라면 공통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미국도 예외가 아니겠죠? 네, 그러면 많은 납세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많이 이제 규정도 찾아보고 네네. 질문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럴 경우에 가장 크게 나눠서 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소득공제가 있죠. 네. 텍스 디덕션. 조정 총 소득에서 어브 더 라인 디덕션이라는데 네. 그 전에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네. 크게 보면은 뭐 교육자 비용이라든가 연금 계좌 납입금 이사 비용이라든가 건강 저축구자도 있습니다. 네네. 자녀가 미국에 유학했을 때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도 여기에서 이 납부금을 최대 2,500불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15.3%에 대한 네. 2분의 1 반절을 여기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농담으로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제 측근 중에 한 분이 예. 미국 시민권자신데요. 예, 한국에서 예. 사업을 하세요. 예. 농담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좋은 점은 텍스 절감 혜택이다. 예. 라는.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기본 공제도 참 많고 네네.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이 좀 많겠지만 네.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 표준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딱 네. 정해진 공제, 딱 공제된 금액은 매년 오릅니다. 조금씩. 네네. 싱글 같은 경우에는 12,400불, 부부 합산 신고할 때는 24,800불 네. 곱하기 2에서 부부는 공제가 많죠. 기본으로 공제가 네. 됩니다. 공제가 되고요. 역시 또 항목별 공제라고 해가지고 요 스탠다드 디덕션하고 항목별 공제하고 큰 금액을 또 공제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비 공제가 있죠. 네. 우리나라도 의료비 공제하죠. 주택 융자에 대한 이자가 있고요. 납부할 세금에 대한 텍스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부하죠. 네, 교회나 그렇죠. 어떤 템플에 많이 기부를 하는데 세금을 만불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고요. 네. 세금 공제, 텍스 크레딧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가장 마지막에 텍스 크레딧이 되기 때문에 공제 혜택이 큽니다. 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자녀 세금 크레딧이 있죠. 한 명당 최대 2,000불을 공제받을 수가 있고요. 네네. Child Dependent Care Credit이라고 자녀 부양가족 양육 공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부양가족에 대해서 보육시설이라든가 네. 유치원 이런 데서 발생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이 있습니다. 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금 혜택이고요. 환급이 가능합니다. 투자이민 사회에서 많이 질문을 하는 자녀가 미국에 유학했을 때 네. 아메리칸 아프터너티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교육 크레딧이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한 자녀당 네. 첫 4년간에 대한 대학 등록금하고 네. 이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역시 환급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대신 싱글 같은 경우에는 9만 불이 넘거나 부부 합산이면 10만 불이 넘으면 이걸 받을 수가 없다는 점, 네.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 네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외 거주자를 위한 세금 공제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한다고 해서 한국에 납세한 사람이 미국에 다시 또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한 이중과세 협정이 있어서 미국 세금 보고를 할 때 한 세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해외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네. Foreign Tax Credit이죠. 해외 근로자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네. 있고요. 해외 거주자 공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기 해외 근로소득 공제 금액은 매년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네. 현재 2020년 기준 네. 107,600불까지 한국에서 벌은 월급이라든가 어떤 사업소득에 대해서 네. 107,600불까지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이런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이 없어지거나 세금될 금액이 없어지거나 네. 또는 어떤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가 네,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예,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은 역시- 한국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시는 게요. 예. 세금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금 두려움이 있으세요. 예, 예, 예. 근데 사실은 보고만 할 뿐이고, 그렇죠. 보고를 예, 하지 그렇습니다. 않으면 이제 페널티가 있으니까 그렇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또 우리나라의 세율이 많이 높아져서 이제는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예, 환급을 그런- 받는 그럼요. 그런 경우가 흔하게 한미 있으니까. 조세협정에 의해서 네. 세액공제를 통해서 거의 상쇄를 시키거나 네, 그렇죠. 더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걱정 안 하셔도. 네. 1억 3천만 원 이하면 굉장히 유리하고요. 네네. 또 이거 이외에도 한 소득에 대해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107,600불 사용한 후에 네. 또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서 네. 외국 세액공제도 같이 추가적으로 공제도 가능하니까 네네. 그걸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예, 예.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한번 적용을 하게 되면 네. 계속 이어지고요. 네. 중간에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네네. 그 다음에 한 번 취소하면 5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세액공제가 있죠. 포린 텍스 크레딧은 우리가 연말정산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보면 한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있고요. 네. 이자 배당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있고 네. 임대소득세도 있습니다. 네. 이것을 폼 1116번에 네. 잘 작성하셔서 이것도 공제를 세액공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공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차후년도에 10년까지 계속 써먹을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그거 중요한 것 같네요. 예, 공제를 예. 못 받으셨다고 해도 10년 동안 그 그렇죠. 안에만 공제를 할 수 있으면 사용할 된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한국에 거주지 공제가 있습니다. 네네. 포린 하우징 익스클루전도 있다는 점 꼭 네. 잊지 마시고 이걸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은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 예. 그 외에 또 보고해야 될 것들은 있나요? 한국에 있는 그렇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보고를 굉장히 하나요?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네. 소득 이외에 한국에 이제 여러 가지 금융계좌, 그렇죠. 금융계좌, 네. 그다음 보험계좌, 증권계좌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그 금융계좌에 대해서 네.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또는 외국인으로 받으니까 한국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와 상속, 네. 그 다음에 해외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국 이외에 있는 나라에 소유하고 있는 네. 법인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 보고해야 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보통 해외 금융 계좌 보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FBA라고 합니다. FBAR이라고 하는데 네.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또는 세법상 거주자는 네. 미국 이외에 있는 금융 계좌에 대해서 네. 연중 최고금액 합계가 10,000불이 넘으시면 전 계좌, 은행 네. 계좌, 보험 계좌, 증권 계좌를 네네.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해외 자산 보고라고 페트카라가 있습니다. 네. FATCA라고 네. 하는데 F와 달리 해외 금융계좌뿐만 아니고 소유한 법인에 대한 지분운의 보고까지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네. 폼 8938로 보고를 해서 소득세 신고 시에 뒤에 첨부를 하게 됩니다. 싱글이나 부부 개별 신고자는 한국에 계신 분은 연중 연말잔고 20만 불, 네. 연중 최고잔고 30만 불이 넘으시면 F바도 보고를 하지만 네. 요 페트카도 같이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해외 법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에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분율 10% 이상 소유하거나 처분으로 인해서 10%가 낮아졌을 때는 이것을 폼 547하나로 네.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 보고가 아니고 예. 일단 보고를 하는데 의미가 더 있는 거죠. 그렇죠. 정보 보고죠. 그렇죠? 따로. 세금을 내려고 세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준다는 거에 의미가 그렇죠. 있는 거죠. 한미 금융계좌 협정에 네. 의해서 네. 1년에 한 번씩 미 국세청에 보고가 네. 들어가고 또 미국에 있는 그 모든 계좌는 한국으로 이렇게 네. 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보고하는 게 의미지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네, 게 그렇습니다. 중요한 너무 점인 것 걱정 안 하셔도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모든 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예. 그래서 어떤 또 좋은 훌륭한 회계사님을 만나느냐, 세무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겠죠. 예. 아, 그리고 신고 대상이지만 국외에서 오래 체류하거나 또는 자녀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잘 몰라서 보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는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그 자녀들이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다가 세금 보고를 시작을 하게 되면 페널티를 무는 게
게 정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페널티를 물지 않는 그런 이제 베네핏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 네. 보통은 그동안 몰라서 못했거나 네. 그다음에 비고의로 인해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못했던 경우, 네. 세금 보고를 안 했던 경우에는 네. 새로운 제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라는 제도입니다. 네네. SFCP 제도라고 하죠. 네. 또는 SFOP라는 제도입니다. 네. 이것은 요건이 있습니다. 네. 비거주 요건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최근 3년 중에서 1년 이상을 330 이상 네. 우리 미국 이외에 있는 나라에 거주를 했거나 네. 또는 두 번째 비고의로 인해서 세금 신고를 안 했던가 네네. 납부를 안 했던가 세금 이런 정보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안 한 경우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의 가장 장점은 네. 미국 이외에 있는 나라에 거주했을 때는 모든 페널티가 면제되는 그렇죠. 제도입니다. 네. 미국에 계신 분은 5% 확정불급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외에 있는 나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유용한 이런 제도죠. 네. 그래서 최근 3년간의 소득세 보고하고 최근 6년간의 해외계좌 신고하고 우리 비거주자 확인서하고 레터를 작성해서 우편 신고를 하게 되면 모든 페널티가 면제가 됩니다. 네, 세무사님 오늘 아주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하시는 클럽 이민 고객분들 그리고 미래 잠재 고객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클럽 이민의 강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